일반적으로 원자핵은 자신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수만큼의 양자를 가지고 있으며 양자 한 개와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은 서로 같고 극성만 반대이래. 극성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대다 이거지. 극성.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극성이라는데 이것만 반대지. 여기 보면 양자의 전기량은 같다 이거. 전기량은 같은데 극성만 반대이다. 전기량이 같아야지 이게 중성이 되겠지. 여기가 예를 들어 전기량이 10이 있으면 여기도 10이 있어야지 이게 중성 상태가 되겠지 한마디로. 이게 전기량이 틀리면 중성 상태가 안 돼버리겠지. 그러나 따라서 원자 자체로서는 중성 상태가 되어 외부로 전기적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기적으로 안정된 중성 상태의 원자에 외부로부터 마찰, 열, 자력, 빛 등의 자극을 가하여 전자 한 개를 이것이 하나가 빼앗으면 양자 한 개가 많아지는 결과가 되어 물질은 플러스 전기. 이게 나가버리면 플러스가 더 많아지잖아. 이게 플러스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띈다 이거지. 이게 하나가 들어와 버리면 마이너스가 더 많아져서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이거지. 지금까지 이해가? 이해가? 혹시라도 이해 안 되면 바로 마이너스 게 하나가 나가면 플러스 전기를 띄고 하나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이거죠. 그것은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플러스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고 전하와 전기량. 전하. 어떤 물체가 대전. 이게 대자가 교체할 대자예요. 교체할 때. 원래는 전자겠지. 대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야구에서 보면 대타. 우리가 3번 타자 누구를 다른 사람 바꾸잖아. 그걸 교체하는 거잖아. 대타라 하잖아. 야구에서는 대타. 타자를 교체한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전자를 교체한다 이거지. 전자가 교체된다 이거지 한마디로. 이것이 아까 플러스 이게 3개인데 마이너스도 3개겠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가 밖으로 나가는 걸 교체된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나가는 자체를 이렇게 교체된 자체를 대전이라 한다 이거. 대전. 이게 대전. 전자가 교체됐다 이거지. 대전. 이제 대전이라는 뜻은 이렇게 대전된 어떤 물체가 대전되었을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 이게 뭐냐? 이렇게 나가버리면 하나가 나가게 되면 마이너스 전기를 플러스 전기를 띈다 했잖아요. 그 전기량. 그걸 전하라 하고 그것의 양을 전기량이라 한다 이거지.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 이것이 대전된다 하는 거고 대전되었을 때 이게 과부족이 생길 거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 나가면 플러스가 많아질 거 아니야. 이것이 전하다 이거지. 전하. 그것이 그 양을 전기량이다 한다 이거지. 전하, 대전. 여기서는 대전이라는 뜻만 정확히 이 대전이라는 뜻 이게 대타. 야구에서 대타고 이게 대전이 교체됐다 이거지. 전자가 교체됐다. 자, 그 다음에 전기량. 우리가 양은 뭐라 하지? 양 영어에서 퀀턴티라 하죠. 퀀턴티. Q-U-A-N-T-Y. 퀀턴티라는 Q-U-A-N-T-Y. 여기서 Q가 나온 거예요. Q가. 퀀턴티에서. 이 Q가. 이걸 무조건 이제 암기. IT 가서 10이 붙고, Q는 IT 가서 10이 붙고, W는 이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응. W는 파티 가서 부킹 했는데, VI는 P였다. 뭐냐면, Q는, 무조건 이거 암기. Q는 IT 가서 10이 붙고,
W는 파티 가서 부킹했는데 VIP였다. 그러니까 이걸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바로 외우면 이거 한 50번은 하겠지. 이것은 Q는 IT 가서 CB 붙고 W는 파티 가서 부킹했는데 VIP였다. 이 Q가 퀀턴티 이 Q단 말이야. 퀀턴티. Q는 IT 가서 CB 붙고 W는 파티 가서 부킹했는데 VIP였다. 여기서 보면 전기량의 기호 Q, 전기량의 단위는 쿨롱이란다. 단위를 쿨롱, Q쿨롱, 쿨롱이란다. 여기서 전기량의 단위는 쿨롱이란다 이거지. 1쿨롱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의 과부적으로 생긴다 이거지. 아까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이 숫자가 이 전자의 숫자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에 이게 가야지 이게 1쿨롱이다 이거야. 전자가 이걸 외워야 되겠지. 이것은 6.24 곱하기 10의 18승. 근데 이게 1쿨롱이다 말이야. 쿨롱. 뭔 이것을 외울 때 자 1 민지는 이거 다 알지 이제? 이것은 3, 4, 5, 6, 7, 8, 9, 10, 0.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기억. 우리나라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4 대신에 이 두음 법칙의 니을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히읗도 같이 4로 본 거야. 한번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6.24를 이 숫자를 문자로 바꾸면 비읍이고 2가 니은이고 4가 히읗이고 히읗. 그리고 이거 10의 18승 여기만 외우면 된다. 이거 18. 이것만 하면 돼. 이게 기억이고 이응이야. 이걸 우리나라 말로 나타내면 이게 나는 번, 비읍, 니은, 호, 공, 기억, 이응, 공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번호 공. 1쿨롱은 번호 공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렇게 6.24 곱하기 10의 18승 이렇게 외우면 암기가 아무리 잘해도 머리가 좋아도 그냥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1쿨롱, 쿨롱하고 번호 공하고 이게 이제 연상기법인데 결국은 연상기법인데 1쿨롱, 쿨롱이란 것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 쿨롱 여기 우리가 볼 때 쿨롱 1쿨롱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쿨롱 1쿨롱은 6.24 곱하기 10의 18승이라는 숫자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쿨롱 쿨쿨 잔다 롱은 길게잖아. 이게 쿨쿨 잔다 길게. 근데 이걸 보는 순간 나는 찜질방을 생각해. 찜질방을 우리가 길게 자는 게 찜질방에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찜질방에 잠을 잘 때는 번호키를 손에다 키고 번호키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베개를 공같이 생긴 것을 베고 잤다 이거지. 이렇게 쿨롱 하면 번호 공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야 한다. 쿨롱 하면 번호 공 해가지고 6.24 곱하기 10의 18승 이렇게. 그러면 10쿨롱은 몇 개냐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10쿨롱은 몇 개냐 이거면 6.24 곱하기 10의 18승에서 10쿨롱은 곱하기 10 하니까 10의 19승으로 가는 거지. 이건 이해가지? 오케이. 그러니까 1쿨롱은 6.24 곱하기 10의 18승. 번호 공. 그렇게 암기하라. 번호 공. 민재는 다 암기했지? 여기서 네, 전하량 있잖아. 전하량. 아까 원자는 우리가 플러스하고 플러스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 있지. 이렇게 있다 있어. 근데 전자의 과부적에 의해서 생긴다 했지. 근데 이 과부적이 6.24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이동하면은 그게 1쿨롱이다 했어.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전자 한 개는 몇이냐 이거예요. 전기량이. 그러면 6.24 곱하기 10의 18승계가 1쿨롱이야. 그러면 전자 한 개는 몇 쿨롱이냐 이거지. 전자 한 개는. 그러면 6.24 곱하기 10의 18승이 이것이 1쿨롱이니까 이 숫자를 이게 전자 한 개는 1 곱하기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이 6.24 곱하기 10의 18승을 이것을 1쿨롱으로 나눠줘 버리면 6.24 곱하기 10의 18승 이걸로 나누면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이 나온다 이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걸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걸 애우지 마라 이거야. 이것을 전기량을 이걸로 1 나누기 6.24 곱하기 10의 18승 이걸 계산기를 누르면 되지 1.602 이걸 애우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6.24 곱하기 10의 그리고 질량을 한번 해보자. 이 앞에는 질량 안 했는데 질량 전자 한 개의 질량 전자 한 개의 질량 전자 한 개의 질량 이건 어떻게 외울 거냐. 여기 보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전자 한 개의 질량이 이렇게 9.109 이렇게 되는데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전자 한 개의 질량. 나는 전자 하면 전자 나오면 내가 전자 금파 공부에서 한마디로 배드민턴을 쳐. 근데 이 질량, 이 하나의 무게는 내가 임원을 하다 보니까 막 무겁다는 생각한 거야. 그때 딱 전자 질량 나오면 닭, 죽. 이렇게. 닭이 31이야. 3.1. 죽이 9.1이야. 9.1. 이게 죽닭 해도 되고 닭죽 해도 되고. 뭐냐면 이것만 우리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이거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 네, 이해가지? 이게 전자 한 개의 질량 하면 닭죽. 이 뭐냐면 닭죽.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이거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 마음이니까, 그것은. 닭죽 써가지고 가니까 무겁더라 생각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자, 그러면, 자, 아까 1쿨롱의 전자의 개수는 1쿨롱의 전자의 개수. 1쿨롱. 1쿨롱에, 쿨롱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겠지? 번호 0. 이게 생각나요. 그러면 6.24 곱하기 10의 18승. 이렇게 생각나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전자 한 개의 질량은 닭죽. 그렇게 생각나야지. 닭죽. 그러면 닭죽 해갖고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이렇게. 이게 생각나야 된다. 이렇게. 딱 암기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킬로그램 나왔죠. 킬로그램. 제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데 메타가 단위고 기본적인 단위가 그리고 무게는 킬로그램, 그램이 아니야. 그램이 기본적으로 킬로그램이단 말이야.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야. 이렇게가 기본적인 단위야. 이게 다른 데서도 똑같아. 그것은 물리뿐만 아니라 전기뿐만 아니라 물리 전체적으로 이런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이단 말이야. 킬로그램. 이것은 그냥 이야기한 거고. 자, 1쿨롱의 개수는 번호 0. 그리고 전자 한 개의 질량은 닭죽. 그러게. 딱 그게 암기가 돼야 되네요. 넘어가고. 도체와 부도체.
도체. 컨덕터. 컨은 영어에서 컨이라는 것은 함께 together. 우리가 우리가 컨덕터 할 때 콘은 영어에서 CO도 그렇고 COM도 그러게 together란 말이에요. together 함께. 우리가 그리고 이거 외울 때 우리가 콘을 먹을 때 함께 먹잖아, 우리가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암기할 때 우리가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 CONE는 우리가 브라보 콘 할 때 그 콘이야. 이게 CONE가 그게 콘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원뿔이라는 거야. CONE는 콘은 함께고 CON 이렇게 암기가 들어가는 거야, 한마디로. 모든 공부는 이런 식으로 막 펼쳐지는 거야, 뒤에는. 컨덕터에서 CONDUCTOR 그리고 덕트는 우리가 홈플러스나 그런 데 보면 위에 이렇게 철판 같은 걸 해가지고 뿌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혹시 본 적이 있을까? 홈플러스 같은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 위에 천장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덕트라는 거예요. 이게 덕트는 뭐냐면 인도하다 뜻이야. 인트로듀스 이게 무슨 뜻일까 알까? 그렇지? 인트로가 안으로란 말이고 듀스가 인도하단 말이야. 안으로 우리가 누구를 소개한단 말, 이렇게 안으로 인도해가지고 누구를 소개할 거 아니야. 그런 식이란 말이야. 이래서 이게 소개하단 말이 돼. 이게 듀스가 인도하단 말이야. 인도하다. 이동. 인도한단 말이고 이동이단 말이고. 그러면 함께 인도하는 거야. 함께 인도하는 거. 이동하는 거단 말이야. 한마디로. 이게 컨덕터. 이게 뭐냐면 컨덕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전기선 같은 거 보면 이게 함께 이동하는 거단 말이야. 이게 전자를 아까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한다 했지. 전자가 이동하고 전기가 이동하는 거다. 이게 컨덕터지 한마디로. 전기선이 도체야 이게 도체. 오케이? 알겠어? 도체. 우리나라 말은 뭐냐면 도체. 그러니까 다 여기 똑같은 거야. 도체. 이게 컨덕터야. 이게 인도할 도자다. 이게 인도할 도자. 인도 우리가 실제로 그 인도 차도 그럴 때 이 도자 그게 길도지 한마디로. 이게 인도할 도자야. 이게 인도할 도자. 그러니까 이게 덕트란 말이야. 이게 영어에서는 이게 트. 그리고 몸체자가 기계를 나타낼 때 오화를 쓰잖아 한마디로. 기계를 나타낼 때 이게 몸체자인 거지 한마디로. 이게 도체가 컨덕터다. 그리고 부도체는 뭐냐면 여기서 부도체. 그러면 안이 부자죠. 도체가 아닌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영어에서는 난 컨덕터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다. 난 컨덕터 이렇게 된 거다 이거지 영어에서. 그리고 반도체는 뭐냐? 반도체. 여기 보면 반도체는 반만 도체인 거, 이렇게 반만 도체인 거. 이것은 영어에서 세미 컨덕터다 이거죠. 이렇게 세미. 그럼 우리가 요즘 선생님 쌤 하잖아. 반 선생님을 쌤이라 하죠. 이렇게 된다. 반도체가 세미 컨덕터다. 반도체가 반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는 쌤 그러잖아. 그러니까 세미 컨덕터가 반도체다 이거죠. 반도체. 다 알죠? 이거 지금 아는 거지? 여기서 도체가 뭔지. 도체는 인도되는 거다, 이거. 인도되는 게, 이게 전기를 딱 통하면 이쪽으로 쭉 가는 거고, 반도체는 안 흐르는 거. 그것을, 부도체 보면, 부도체 보면, 난컨덕터 보면, 절연체라고 써요. 절연체.
이게 공부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글자 하나하나를 해석해서 알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저기 전기선을 보면, 이렇게 전기선이, 검은 선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피복으로 덮여져 있죠, 피복으로. 그리고 여기가, 여기 전기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이게 도체지, 이게 도체. 컨덕터지. 그리고 이게 밖에 덮어져 있는 피복을, 이게 절연체. 이게 없다 하면 우리가 바로 만지자마자 전기가 통해버리겠지, 한마디로. 그러잖아. 우리가 감전되겠지, 한마디로. 그것을 우리가 끈을 절, 연결연, 몸체. 끊게. 뭐냐면 연결을 전기선하고 우리하고의 이게 절연물이라는 게 이 피복이 절연물이라는데 연결을 끊는다 이게. 연결을 끊는 물건이다 이거. 몸체자 해가지고 연결을 끊는 물건 절연체. 이게 뭐 전기가 안 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도체 같은 말이 되겠지. 이게 전기 안에 있는 동선 구리는 전기를 통하는 도체고 밖에 있는 피복은 이게 부도체다 이거죠. 전기를 안 통하게 하는 거. 여기 보면 반도체는 어쩔 땐 통하고 반만 통하게 하는 거. 반만 통하게 하는 거. 뒤에 또 다 배우니까 넘어가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글자가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바로바로 이야기해야 돼. 전류와 전압 및 저항. 전류는 I고 전압은 V고 저항은 R이다. 저항은 R. 혹시 이건 알까? 이거 알아? 그럼 이거의 단위는? 전류의 단위는 암페아. 전압의 단위는 볼트. 우리가 220볼트 막 그러잖아, 그거.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 오음이다. 저항의 단위는 오음. 이거 오음. 그래서 이 오음에서 오음의 법칙이 나오는 거야.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 하면 V는 R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오음의 법칙은 V는 IR 이렇게 외우지 말고 오음 비르 법칙이다. 뭐냐면 공부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 뭐냐면 오음의 법칙이 이거 문제야. 이건 답이고. 근데 문제하고 답을 따로따로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문제하고 답은 같이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생각나거든. 근데 기사 공부한 친구들한테 오음의 법칙 설명해보라면 설명을 못하거든. 왜냐면 이거 따로 배우고 이거 따로 안단 말이야.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 근데 결국은 둘 다 몰라보게 된단 말이야. 이 오음의 법칙 설명을 하면 이걸 말 못해. V나 IR이 뭐냐고 물어보면 오음의 법칙이 말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오음의 법칙은 V는 비르가 V는 IR 이렇게 V는 IR을 비르라 한 거야. 나는 VIR 해갖고 비르 이렇게 써버린 거다. 옴 비르 법칙이다 이렇게 외우라 이거죠. 옴 비르 법칙. 똑같은 거 외울 때도 옴 비르 법칙이다. 옴의 법칙은 V는 IR이다 이거죠. IR이다. 여기서 이제 전류와 전압 및 저항. 전류의 통로, 즉 전하가 이동한 통로를 전기회로 또는 간단히 회로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전기회로에서 전류, 전압, 저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여러 가지 저항의 특성을 알아보자. 부하. 여기서 1번 부하. 부하를 보면은 전기적인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 소비하는 장치다. 여기 보면 카메라, TV, 에어컨, 형광등 모든 게 전기 에너지를 형광등은 빛 에너지로 만드는 거고 저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로 만드는 거고 모든 게 다 이거죠. 이것도 빛 에너지로 만드는 거고 이렇게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만드는 모든 장치다 이거예요. 이것을 부하라 한다. 이거. 부하. 뭐냐면 이거
다시 말하면 컴퓨터, 카메라, 뭐 이렇게 에어컨 이런 거 다 모든 것들 내 부하지. 한마디로 내 부하지. 내가 시킨 대로 하잖아. 이것들은 이 기계들은 이게 내 부하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장치를 부하화한다 이거지. 부하. 내 부하들이지. 이것들이 다 부하들이지. 한마디로. 그리고 전류, 전하의 이동. 전자, 여기 보면 전자가 아까 마이너스다 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이거죠. 여기 보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이거지. 이렇게 전자가 마이너스잖아 원래가.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이거죠. 전류는 반대로 플러스에서 양에서 음으로 간다 이거죠. 양에서 음으로. 이건 증명이 안 되는데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돼서 현재까지도. 전류, 여기서 어떤 단면을 1t 동안에 Q쿨럼의 전하가 이동할 때 통과하는 전하의 양으로 정의한다. 기호는 I로 나타내며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Q는 IT 가서 CB 붙고 W는 파티 가서 부킹했는데 VI는 P였다. 여기서 전류 이 I를 나타내면 이걸 완벽하게 하면 Q는 IT 가서 CB 붙고 W는 파티 가서 부킹했는데 VI P였다. 그러면 I를 기준으로 나타내 이걸 말하는 전류 이걸 아까 퀀턴티 쿨롱이라 했지. 이것은 퀀턴티 쿨롱. 이건 타임, 세크. 그러면 I를 기준으로 하면 I는 Q분의 T 이렇게 나오죠. Q분의 T.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이 I라는 걸 이걸 설명하라 하면 이걸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이걸 Q분의 T 이렇게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단면을 T초 동안에 Q쿨럼의 전하가 이동할 때 통과하는 전기의 양을 전류라 한다 이거지. 이렇게 I는 Q분의 T. 이걸 보면서 우리는 T초 동안에 Q쿨럼의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전류라 한다 이거지. 전류의 정의인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떤 단면을 T초 동안에 Q쿨럼의 전하가 이동할 때 통과하는 전하의 양으로 정의한다. 기호는 I는 암페어라 한다. 암페어라. 기호는 I고 단위가 암페어다. 단위가. I는 Q분의.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려 하지 말고 이거 하나로 암기해서 이걸 써먹으라 이거. 공부의 방법은 이걸 따로따로 I는 Q분의 T, 이걸 외우지 마라 이거지. 절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공부의 양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야. 이걸 알면 우리가 이거 I만 T도 나타낼 수 있고 I도 나타낼 수 있고 다 나타낼 수도 있다 이거지 한마디로. Q는 IT 가서 1A는 우리가 I는 Q분의 T에서 여기가 1이다 이거야. 1A다 이거야. 1A는 1쿨럼의 전하가 1초 동안에 1세컨 동안에 이동하면 이게 1A겠지. 또 2쿨럼의 전하가 2초 동안에 흐르면 이게 1A겠지. 또 0.1쿨럼의 전하가 0.1초 동안에 흐르면 이것도 1쿨럼이겠지. 1A겠지. 이렇게 정의된다 이거지 한마디로. 오음의 법칙은 뭐라고? V는 IR. 전류 I의 세기는 자 V는 IR에서 전류 I는 I는 V분의 R이죠. 그러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게 맞아? 이게 이해가?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해가? 어때? 이제는 알겠지? 어때? 이거 이해가? 이해 안 돼? 봐봐. 이 말은 우리가 이쪽에 변수가 있고 다 변수들이야. 그러면 이 전류라는 것은 이 전류잖아. 이게 전류. 그지? 전류는 이것이 R이 커지면 전류는 어때? R이 커진다. 이게 작아지지. 이건 작아지지. 이것이 커질 때 이것이 적어지는 걸 이게 반비례한다 하지. 우리가. 누가 이해했지? 이게 반비례라는 것은 이놈이 커지면은 이놈이 적어져 버리는 거야. 이건 반비례고, 이놈이 커지면 이놈도 커지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비례제. 이게 딱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뭐냐면, 여기서도, 이걸 갖고도 못해요.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한다. 이거 맞아, 틀려?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한다. 이거 맞아, 틀려?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한다. 맞아? 민지야, 맞아? 비례, 반비례 설명하려는 거야. 비례. 모르겠어? 자, 설명할게. 봐봐. 전압은 이 I가 커지면은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 I가 1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를 고정시키자고 저항을 1로 고정을 했어. 저항을 1로. 저항 R은 1 고정시켰어. 그러면 V는 IR에서 전류가 여기고 전압이 여기다. V고 이렇게 한다면 R이 1이야. 그러면 전류가 1이면 2, 3, 4, 5 전압은 몇이지? 저항이 1일 때 전류가 1이면 전압은 몇이야? 1 곱하기 1은 1이제. 그리고 1이제. 전압도 1이야. 그러면 1이야. 근데 전류가 2야. 그러면 전압은 몇이지? 2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2. 전류가 3이야. 전압은 3. 전류가 4야. 전압도 4.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비례인 거야, 한마디로. 이것이 커지면 이것이 커진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비례야. 그지? 근데, 그러면, 아까 또, 이것도, 전류를 딱 고정시켜 일로 놓고 저항도 커지면 전압도 커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압은 전류와 저항에 비례한다. 전류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한다. 그러면, 맞단 말이지, 한마디로. 왜냐하면, 요놈이 커지면 요놈도 커져버리니까. 그러면 또 이놈이 커지면 이놈도 커져버리니까. 이게 비례한다는 거지. 이게. 그러면 여기서 V는 IR에서 그러면 전류는 I는 V분의 R 이렇게 넣었다고 해야지. 전류는 이거 위에 것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거 이해가? 그러지? 이것은 반비례한다는 것은 이거 R이고 이거 I다 이거죠. I. V를 10으로 넣다 이거죠. 10으로 넣다. 반비례란 말 하기 위해서. 그러면 R이 1이면 몇이지? 1, 2, 3, 4, 5, 6, 7, 8, 9, 10. 이게 1, 2, 3, 4, 10. 여기 똑같이. 이렇게 돼 있다. R이 1이면 전류는 이거 I고, 이게 저항이야. 그러면 R이 1이면 전류는 10이제. 10. R이 1이면 10. 여기였어.
R이 2면 몇이지? R이 2면 5가 되지? 5. 이렇게 5가 됐고. R이 3이면 3이 되지.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면, 이거 우리가 Y는 AX에서 이게 기울기지, 한마디로. 기울기. 이게 Y는 AX에서. 이렇게 되면 Y는 AX 이렇게 된다. AX.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이게 이 A가 0보다 큰 거고, 이렇게 되면 A가 0보다 적은 거고, 이렇게 되잖아. 이게 기울기. 이게 비례, 반비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반비례지,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X가 커질수록 Y는 적어지잖아. X가 커질수록 Y는 적어지니까 반비례한다는 거지. 좀 너무 어렵게 들어갔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인데, 전류는, 이렇게 이 문제에서 전류는 I는 이렇게 돼. V는 I 아래에서, I는 V분의 R이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 거에는 비례, 밑에 거에는 반비례. 딱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커지면 무조건 이건 적어지잖아. 그러니까 반비례. 이것이 커지면 이것도 커지잖아. 비례. 이해갔어? 완전히 이해가야 되고, 이 말이. 이 오음의 법칙부터 틀려보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비례, 반비례. 이거 위에 것은 비례, 밑에 것은 반비례. 전류 I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그 말이지. 전류 I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여 흐르게 된다. 이를 오음의 법칙이라 한다, 이거지. 오음의 법칙이다. 전압과 저항. 전압. 이거지. V, 이거. 전압. 그러면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틀려. 근데? 그러면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한다. 그렇게. 그렇지. 이걸 이해하면 돼. 그렇게. 자, 전압은 전하를 흐르게 하는 전기적인 에너지의 차지. 압의 차이다 이거지. 전기적인 압력의 차이, 볼트라 한다 이거지. 따라서 전류는 전기적인 압력의 차이, 압력이 우리가 똑같은 거지. 뭐냐면 압력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이게 풍선이 두 개 있다 해. 풍선. 여기는 이렇게 큰 풍선이란 말은 압력이 세단 말이지. 한마디로. 압력이 세단 말이야. 우리가 바람을 후 넣어가지고 풍선을 크게 불었단 말이지. 여기는 쪼글쪼글한 풍선이야. 여기는 쪼글쪼글. 여기 이제 하나도 없는 풍선이다. 그러면 여기는 압력이 없단 말이지. 한마디로. 여기는 압력이 있고.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붙이면은 이 공기가 이리 흘러버리겠지. 압의 차이 때문에 흘러버리잖아. 한마디로. 이 공기의 압의 차이 때문에. 그러듯이 전기도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이거죠. 압의 압력, 위치적인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서 전류는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고 전류의 세기는 전위찹, 즉 전압에 비례한다. 다 여기서 Q쿨럼의 전하가 어느 두 점 사이를 이동해서 W의 일을 하고, 이때 두 점 사이에 V볼트의 전위차가 생겼다면, 이들 봐봐. 여기서 Q는 IT 가서 CB 붙고, W는 파티 가서 부킹했는데 VI는 P였다. 이렇게는 여기 단위는 쿨롱이고, 여기 I의 단위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고, T의 단위는 세크고, C는 놔두고 일단 이건 컨덴서.
W는 여기에 W. 이게 work. 우리가 영어에서 work, 일의 단위는 줄. 우리가 줄이라는 것은 이렇게 칼로 이렇게 뭐 가는 거잖아. 날 같은 거 가는 거야. 줄 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줄 일. 이렇게 work는 단위는 줄이다 이거죠. P의 단위, 파워의 단위는 와트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강등이 몇 와트짜리냐, 그거 하는 게 이 와트인 거야, 아마. WATT. 그리고 이 T의 단위는 세크단 말이야, 세크. 그리고 이 전압, 볼트. 이건 볼트. 쿨롱, 이거는 쿨롱. Q쿨롱. 여기서 보면 Q쿨럼의 전하가 어느 두 점 사이를 이동해서, 그러면 이렇게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W에다 이러다 점을 딱 찍고 W가 나오면 어떤 공식인지 보기 위해서 두 점 사이에 V볼트, V자에다 점을 찍으라 이거야. V자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어떤 공식이냐? 이 W는 VQ, 이 공식이 우리한테 물어본 공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봐야 한단 말이야. 점을 찍으라 이거지. 점을. 이렇게.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 Q쿨럼이 몇이냐 우리한테 물어보겠지. 이렇게 찾아간다 이거지. 우리는 답을. 계속 나올 거야. 기전력. 전지와 같이 전이차를 만드는 기전력. 기전력에서 기가 일어날 기란 말이야. 일어날 기. 기상할 때 기상할 때. 이게 이걸 우리나라는 한자를 쓰고 하란 말이 아니야, 한 말. 근데 이게 무슨 기자인지는 알아야 돼. 우리나라 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여기서 나온 기는 일어날 기상할 때 기단 말. 전기적인 힘을 일으키는 힘이다 이거지. 전기적인 전기력을 일으키는 힘. 그게 기전력. 그냥 이걸 낱말풀이 한 게 전지와 같이 전이차를 만드는 전기적인 힘을 일으키는 힘. 전기력을 일으키는 힘. 이렇게 그냥 풀었으면 그게 정의인 거야, 한마디로. 다르게 이걸 애울라 하지 말자, 이거지. 이렇게. 기전력. 그러면 여기서 일으킬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기전력이 뭔지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라, 이거지. 저항은 우리가 레지스탕스. 뭐냐면 저항, 레지스턴스. 우리가 미국 혁명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레지스턴스, 혁명, 미국. 여기서 저항은 레지스턴스. 이건 단어 알아? 이거 레지스턴스. 이 R이 레지스턴스가 반대하다, 저항하다 그런.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아? 이게 R은 레지스턴스야. 이게 저항하다는 뭐야? 우리가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막 반대로 막는 거 이런 성질이다 이거야. 저항. 이리 갈라해. 근데 못 가게 막 막는 거 우리가 좀 이따가 기독교에서 전도하려는 막난 못 가게 막 막는 걸 저항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막 하려면 못 가게 한다, 저항한다 그러는 거야. 그게 레지스턴스란 말이야. 레지스턴스. 저항의 기호는 이 레지스턴스, 단위는 뭐냐면, 오hm. 이거는 어떻게 나왔냐, 오hm. 저기 전기선을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보면, 이렇게 전기선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바닥에다 깔면은, 그러니까, 이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기호를 나타낸 거야. 오음이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오음. 이렇게 오음이다. 이렇게 만든 거야. 이 기호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저항의 단인 거야, 저게. 저항이 크다는 것은 이게 저항 이놈이 크면은 이게 더 잘 못 가겠지, 아마. 이것은 도로를 본다면, 도로가
여기는 포장도로야. 여기는 우둘투다는 비포장도로 한마디로. 여기는 비포장도로. 그럼 어떤 게 저항이 크지 우리한테? 우리가 갈라 하는데 못 가게 하는 성질은 어떤 게 저 차가 간다 하면 어떤 게 더 잘 가지? 포장하고 비포장하고? 포장이 훨씬 잘 가요. 이게 저항이 적재 한마디로. 이게 저항이 많지. 이런 개념이다 이거지. 그러면 저항을 보면 길이가 여기는 이제 다 같이 도로다 해. 그냥 도로. 똑같은 길이의 도로야. 근데 같은 포장 도로라 해. 근데 여기는 100m야. 여기는 10m야. 그럼 어떤 게 저항이 크겠지? 저항이 100m가 크겠지? 이해 안 될까? 이해 안 돼? 돼? 뭐냐면 우리가 같은 도로다 하면 저항이라는 못 가게 하는 성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는 데가 10m는 금방 가버리잖아 한마디로. 100m는 늦게 갈 거 아니야 가더라도. 그러니까 저항이 크다는 개념이지. 그리고 차가 간다는 개념인데 여기는 1차선이야. 여기는 1차선. 여기는 2차선이야. 이렇게 뭐 어떤 게 저항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 이게 크겠지. 여기는 차가 가려면 더 힘들겠지. 여기는 슝슝 가겠지 한마디로.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것을 저항 R은 여기 뒤에 보면 저항의 기호 R 단위는 오음으로 나타낸다. 저항이 크다는 것은 전류가 흐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체 길이가 L이고 도체의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A다. 단면적은 우리가 전기선을 보면 여기 전기선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전기선이. 이게 L이고 이 면적 이것을 A라 한다. 에어리어 A-R-E-A 에어리어 넓이 에어리어 를 때 도체의 저항 R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R은 로 계수단 말이에요. 로는 로 L A L이 length L-E-N-G-T-H length 길이 A가 에어리어 그래가지고 로 R은 여기서는 그러면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넓이에 반비례한다. 이거 맞아 틀려? 길이에 비례하고 넓이에 반비례한다. 맞아 틀려? 맞지? 위에 거에는 비례하고 밑에 거에는 반비례한다 이거지. 이렇게 저항 R은 길이에 비례하고 넓이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저항 R은 LA, 로 LA 이걸 완전히 암기해야 되는 거야. 로 R은 저항은 로 LA 딱 이걸 딱 암기해. L은 length고 A는 길이단 말이야. 넓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저항 우리 LA 폭동 있잖아. LA 폭동 이게 저항이단 말이야. LA 폭동이 LA 이렇게 LA 저항 이렇게 완전히 암기. LA 저항 이렇게 LA는 비례하고 A는 반비례한다. LA 저항. 이게 LA 하면은 우리는 저항이 생각나야 돼. LA 하면은 LA에서 뭔 일이 있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저항이 생각나야 돼. LA는 길이에는 비례하고 A에는 반비례한다 이거지. 로 저항 계수가 나오고 로 L 이건 기사에서도 계속 필요해. 이것이 기사에서도 이거 가지고 이 A를 내거나 L을 내거나 이런 공식들 이 저항 계수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사에서 이거 풀어 쓰는 게 이제 일이야. 기사에서 우리한테는 그게 안 나오지만 기사에서는 이 넓이 구해라 그런 걸 낸다. 저항 R은 R 주고 이렇게 넓이 구해라 길이 구해라. 그게 이제 계산하는 게 기사 시험이단 말이야. 2차 시험.
저항은 R은 LA. 이렇게 LA. 저항은 LA. 좀 쉬었다가